혹시 썸을 타고 계신 남자가 있으세요? 그 남자도 여러분을 여전히 썸녀로 생각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뼈를 때렸네요. 이게 태도를 서로 명확히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태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놓고 우린 이제부터 썸이 아니야. 자연으로 돌아가렴. 이렇게 하진 않고 적당히 서서히 썸을 끝내는 경우가 많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 혼자 썸을 계속 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라고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분명 썸을 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원인도 모른 채로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그때는 원인을 전혀 몰랐고 이게 썸을 끝내자는 신호인지도 몰랐어요. 뭐지, 밀당인가? 나도 밀어줘야겠군. 이러니까 진짜 우주 끝까지 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썸을 끝내고 싶을 때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거절 신호다 라고 말하는 것보단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남자가 이런 반응을 하면 거절 신호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확실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앞으로 끝난 썸을 혼자 붙잡고 있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이 말은 사실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말이에요. 남자의 마음을 흔들 때도 쓰이고 마음을 확인할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썸남의 태도가 뭔가 소극적으로 변한 것 같을 때 얘가 지금 썸붕을 내고 싶어 하는 건지 구분하는 용도로 이 말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썸남의 반응에 따라 썸남의 소극적인 태도가 거절 신호인지 밀당 중인 건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경우의 수를 나누어 드릴게요. 만약 진짜로 여러분에게 호감이 식었다면 저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밀당 중이었던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식어서 태도가 소극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 얘도 내가 마음이 식었다는 걸 눈치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관계를 정리하겠죠. 네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연락을 줄이면 남자도 그냥 연락을 안 할 겁니다. 이러면 거절 신호겠죠. 방생하시면 됩니다. 명확하죠. 남자가 실제 속마음으로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정작 남자 태도가 미적지근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헷갈리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남자에게 네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남자가 응?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묻겠죠. 그럼 다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남자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겠다는 말이 내가 밀당 중인 걸 눈치챘다는 말인지 내가 밀당 중인 걸 오해해서 호감이 없다고 잘못한 건지 둘 중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저러고 나서 여자가 갑자기 연락이 줄고 이러면 어지간하면 밀당 중이던 남자도 제정신을 차립니다. 이대로 냅두면 여자가 진짜 오해해서 떠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말을 던지고 난 다음에 연락을 좀 줄이셨을 때 그 뒤로 남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러면 남자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태도가 있었을지라도 그게 거절 신호까지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마음이 좀 애매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 말로 인해 애매한 태도가 좀 줄어들 겁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간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인지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저는 사실 저 말을 만들어낸 원리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런 용도의 문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밀당 중이라고 치면 어쨌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속이고 행동을 꾸며내고 있는 셈이죠. 이때 여자가 남자를 간파한 것 같은 말을 내뱉으면 순간적으로 여자의 가치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밀당을 포기하고 끌려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여자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도 효과는 똑같아요. 내가 너무 티나게 행동했나? 얘가 은근 눈치가 빠른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어린아이를 혼낼 때 나는 너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뭔가를 숨기고 있던 어린아이들은 순순히 자백을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거죠. 연애 지능이 진짜 높은 남자한테는 안 먹힐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어지간한 남자들은 제가 하는 만큼 남녀 심리를 연구하진 않기 때문에 네 마음을 알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 연락을 줄여버리면 밀당 중이던 남자들도 밀당 모드를 해제하고 다시 끌려올 확률이 높아요. 여자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 말을 하고 나서 연락을 좀 줄였을 때 남자도 똑같이 연락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를 방생하세요. 남자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남자도 여러분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까운 건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빠르게 방생하시고 다른 남자 찾으시는 게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네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라는 문장을 맥락에 맞게 스스로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뜬금없이 저 말을 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죠. 제가 말을 만들어낸 원리를 알려드렸잖아요. 뭔가 간파한 듯한 문장, 마치 나는 네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나는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적절하게 그 남자에게 말해보세요. 그럼 썸붕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 썸남의 마음이 식었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할 말 없게 대화를 해보세요. 카톡이나 DM을 하실 때 상대방이 할 말이 없게 대답을 해보세요. 오, 진짜?
맞아. 이 정도를 말하는 거죠. 이건 썸남이 연락을 잘 안 할 때 썸붕을 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할 말 없게 대화를 하다가 있던 호감도 쉽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 본인을 살펴보세요. 썸남이 할 말 없게 톡을 하고 심지어 안일십을 하는데도 그 남자한테 호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많잖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 했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경우를 나누어 드릴게요. 썸붕이 아닌 경우, 밀당 하수 남자들은요, 바로 반응이 와요. 여자가 할 말 없게 계속 카톡을 하면 본인도 갑자기 불안해져서 대화거리를 쥐어짜내고 연락에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밀당 하수 남자에게는 할 말 없게 카톡을 해보는 방법이 바로 먹혀들어요. 아, 자식 밀당 중인 거였어? 귀엽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밀당 고수들은 어떨까요? 그건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썸붕인 경우, 남자가 연락을 소홀히 하는 게 호감이 식어서 그런 거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여자가 할 말 없게 카톡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할 말 없게 카톡을 하거나 일십이나 안일십을 하겠죠. 근데 이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핑계가 가능하죠. 한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돼요. 약속을 안 잡을 확률이 커요. 연락을 안 하는 게 여자랑 안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호감이 남아있으면 일십을 했을지언정 약속은 잡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너무 바쁘면 어떡하냐고요. 일론 머스크도 데이트를 해요. 그 남자가 일론 머스크만큼 바빠요?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내는 건 정성과 관심이 문제입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는 소리도 없으면 그냥 거절 신호거나 어장일 확률이 높아요. 추가적으로 혹시나 가까운 시일이 아닌 한참 뒤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약속을 잡으면 이건 어장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밀당 고수인 남자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에게 호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할 말 없게 카톡을 해도 역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역시 약속을 잡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자가 할 말 없게 카톡을 하면 밀당 고수들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만나서 또 플러팅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만나서 잘해주고 연락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제 영상을 공유하지 마세요. 이건 남자들의 연애 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약속을 잡아서 만나서 플러팅을 하는 방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확률이 높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여자가 할 말 없게 카톡을 하면 남자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뉘겠죠. 1. 대화거리를 쥐어짜낸다. 2. 아랑곳하지 않는다. 약속도 잡지 않는다. 3. 아랑곳하지 않는다. 하지만 약속은 잡는다. 할 말 없게 카톡을 해보는 방법으로 1번 남자는 바로 적발이 가능하고 2번 경우랑 3번 경우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약속을 잡는지 아닌지로 썸붕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죠. 2번 경우에 해당되면 이건 거절 신호니까 어지간하면 남자를 방생하시는 게 낫고요. 경우에 따라 살릴 수도 있긴 하지만요. 3번 경우에 해당되면 썸붕은 아니에요. 썸붕은 아닌데 여자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조금만 더 안달을 내고 연락에 정성을 들이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썸 관련 상담을 받으면 사연을 분석해서 2번 경우면 왜 이 남자를 방생하는 게 나은지를 알려드렸고요. 3번 경우면 주도권을 가져오는 솔루션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상담 신청을 하실 계획이시면 본인이 지금 어떤 경우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할 말 없는 카톡의 예시는 뭘까요? 너무 단답하시면 안 돼요. 너무 단답이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단답을 하는 걸 보니 얘는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단답은 아니지만 할 말이 없는 말이어야 합니다. 적절한 예시는 뭐 이런 거죠. 남자가 만약에 나 점심에 돈가스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돈가스 맛있지? 이 정도 하시라고요. 만약 남자가 이번 주에 먹으러 가자 이러면 그냥 먹으러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맞아 이런 식으로 오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아랑곳하지 마세요. 아랑곳하지 마시고 카톡에 하트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고 폰을 멀리 던져두세요. 어차피 남자가 마음이 있으면 알아서 약속을 잡거나 연락이 또 올 거라고요. 연락이 계속 안 오면 어떡하냐고요. 거절 신호니까 방생하시라고요. 애초에 지금 영상 주제가 남자가 먼저 애매하게 구는 상황에서 대응법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런 남자에게는 절대 여러분이 스탠스를 낮추면 안 돼요. 절대로 저기다 대고 여러분이 대화 거리를 쥐어짜내서 억지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얘가 별로긴 한데 일단 어장에는 넣어둘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썸남의 소극적인 행동들이 거절 신호인지 밀당인지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네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이 문장은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한 것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저 말을 하고 나서 연락을 줄여버리면 어설프게 밀당 중이었던 남자들은 밀당 모드를 해제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이러고도 연락이 단절된다면 그건 진짜 거절 신호니까 방생하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할 말 없게 카톡 해보기. 남자의 반응에 따라 제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알려드렸죠. 밀당 하수들은 대화거리를 쥐어짜내서 말을 이어가려고 할 것이며 밀당 고수와 호감이 식은 썸남, 이 두 케이스는 똑같이 별 반응이 없겠지만
약속을 잡냐 안 잡냐 이걸로 거절 신호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지식만 알고 계셔도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제 채널 구독하셔서 정주행하시고 친구들에게 지식 자랑하시면서 연애 상담도 해주고 그러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